자, 그럼 종합원가 계산은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게 우리 첫 시작 제일 중요한 핵심 과제인데, 자, 우리 교재 166페이지를 보면 종합원가 계산하는 단계라고 해서 이 5개가 있는데 시험에 한 번씩 등장을 해요. 순서가 맞는 것을 해서. 그런데 이 글자를 다 외우는 건 힘들겠죠.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이제 해나가는 순서를 한번 생각하면서 그 순서를 인지를 하고 계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가 물량 흐름을 파악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이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한다라고 적혀 있죠. 그죠? 그럼 물량 흐름을 파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물량 흐름을 파악한다는 게 이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재고 자산에 대해서 할 때에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이라는 이 방법들을 이야기한 적이 있죠. 평균법은 그냥 전부 다를 한 번에 합산하는 방식이었고,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갔다라는 방식이었죠. 그럼 이걸 가지고 먼저 물량 흐름을 파악한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원가 계산에서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차이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쪽에서 설명드리고 위에 정리를 할게요. 자, 우리가 이 앞에는 지금 제공품에 대해서 할 건데, 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기초 제공품 재고의 단기 총 제조 원가 이런 식으로 썼죠. 기초 제공품 재고의 단기 총 제조 원가, 기말 제공품 재고의 그리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이렇게 썼는데, 이건 금액인 거고, 이걸 수량으로 이제 원가 계산해서 수량으로 할 때는 얘는 기초 제공품이 될 거고, 얘는 착수 혹은 투입이 될 거고, 얘는 기말 제공품이 될 거고, 얘는 완성품이 될 거란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매칭을 시키시면 돼요. 우리 돈으로 할 때 제가 올해 얼마만큼 재료비든 인건비든 재정비든 들어갔냐였고, 이게 몇 개가 착수되었냐라는 개념인 거고, 얘가 완성품이라 그랬죠. 그래서 얘가 완성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자, 얘가 1기라고 볼게요. 1기라면 기초 제공품은 없겠죠. 얘는 그럼 이제 기말 제공품이라는 것과 완성품을 가지고 봤을 때, 이 기말 제공품은 아직 완성을 못한 거죠. 그럼 기말 제공품을 몇 퍼센트 만들었는지 이런 표현이 완성도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럼 완성도가 30%라고 볼게요. 완성도가.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다음 연도 2기로 넘어갔어요. 기초 제공품이고 기말 제공품이고 완성품이 있을 때, 자, 이때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는 몇 퍼센트일까요? 30%겠죠? 어렵나요? 아니죠. 전기말이 30% 완성됐으면 올해 기초는 30% 완성됐겠지. 그죠? 그럼 완성도 30%인데, 자, 우리가 한글로 봤을 때는 이 완성도 30%라는 게 같은 글자로 보이지만, 기말 제공품 완성도 30%와 기초 제공품 완성도 30%는 정반대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물건을 만들고 있는데 이 만드는데 1기에 30%를 만들었죠. 그죠? 그럼 나머지 2기에는 몇 %를 만들었다는 거죠? 30%를 1기에 만들었으면 얘가 완성되었을 때 얘는 70%만, 아이고, 얘는 70%가 2기에 완성되었다는 의미죠. 지금 기초 30%였다는 거는 올해 2기에 만든 거는 30%는 2기에 만든 게 아니고 전기에 만든 거고, 올해 만든 양은 30%다 그 이야기예요. 어떤 말인지 개념 이해가시나요? 기초 완성도 30%를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기초 완성도 30%는 올해 이 기초의 30%는 올해 만든 거 아니에요 그 뜻이에요. 전기에 만든 거예요 그 뜻인 거예요. 근데 기말 완성도 30%는 30%는 이번 기수에 만든 거예요 뜻이고, 얘는 기초 완성도 30%는 이 30%는 이번 기수에 만든 거 아니에요 라는 뜻이에요. 서로가 정반대 뜻이죠. 제가 반대라는 말 의미 이해하셨죠? 그럼 선입선출법이라는 방법은 순수하게 이번 회계 기간 동안, 이번 기수 동안 만든 것만으로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성도 30% 이거는 제외시켜 버리는 거예요. 올해 거는 70%만 올해 만들어진 거다라고 계산을 해서, 자, 이건 지금 제가 여기서 쓸 수가 없어서 그런데, 자, 이 선입선출법은 기초가 완성이 되고, 그리고 착수한 올해 그 다음 만든 게 착수한 게 완성되고, 그리고 남아있는 이 순서로 된다라고 보는 게,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이다. 이 순서로 일어난다고 보는 게 선입선출법이에요.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만들어지는데 기초는 기말에 가지 않고 기말은 단기 착수분만 있다. 이런 지문도 있어요. 선입선출법에서는. 지금 설명하는 건 선입선출법이에요. 그럼 이 선입선출법은 올해 기초의 30% 빼고 남아있는 70%가 먼저 완성되고, 그리고 나서 올해 착수한 게 완성되고, 그러면서 착수한 것 중에 남아있는 게 기말 제공품이다. 그냥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리는 것처럼 먼저 들어온 게 먼저 착수하고 먼저 완성된다고 보는 순서가 우리 선입선출법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선입선출법인데, 그런데 평균법은 뭐냐면, 뭘 이렇게 굳이 힘들게 따지고 있니? 우리 선입선출법은, 선입선출법은 위쪽인데, 지금 얘가 선입선출법이에요. 그런데 청평균법은 완성도니 뭐니 이런 거 무엇이 중요한데? 뭐가 중요해? 다 무시하자는 거예요. 다 무시하고 그냥 그 청평균법은 그냥 우리는 하나다 라고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평균법은 기초가 완성도 되지만 기말 제공품에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착수한 게 완성도 될 수도 있고 기말에 남아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 방식이 청평균법이에요. 그냥 청평균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완성되었다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되어서 기말 제공품에도 기초 제공품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그림으로 하면서 말을
편하게 했는데 지금 제가 한 말이 시험에 나오는 지문이에요. 보기. 그래서 제가 계속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위에 있는 게 선의선출법이죠. 선의선출법은 기초가 완성되고 착수한 게 완성이고 기말 적용품은 착수한 것만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고, 평균법은 기초도 있고 착수한 것도 있고 그냥 우리는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의선출법이 보다 더 순수하게 올해 발생액만 가지고 계산해 나가는 방식이고, 청평균법은 이걸 그냥 구분하지 않고 그냥 전부 다 하나로 통으로 생각해서 계산하는 방식인 거예요. 이 두 개 차이예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지금 제가 오른쪽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2기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1기의 경우에 기초가 없죠. 1기는 올해 시작했으니까. 1기의 경우에는 평균법과 선의선출법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1기는 기초가 없기 때문에 얘하고 얘밖에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근데 꼭 1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1기라는 생각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기초가 없다면 평균법과 선의선출법의 구분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시나요? 이론에서 자주 보는 지문 중에 한 개예요. 이렇게 우리 원가 회계에서.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 얘 둘이의 구분에 대한 건데, 자, 이건 아래쪽에 좀 정리하면서 쓸게요. 자, 기초가 없는 경우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구분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법 구하는 공식하고 선의선출법 구하는 공식이 기초에서 차이가 나는데 기초가 없으면 둘이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 평균법을 구하는 공식은 얘도 또 재료비와 좀 띄워서 쓸게요. 가공비로 두로 나누고, 얘도 재료비와 가공비로 둘로 나눠요. 일단 공식부터 보면, 자, 재료비는 완성량 더하기 기말량, 가공비도 완성량 더하기 기말량. 공식은 똑같아요. 선의선출법은 완성량 더하기 기말량 빼기 기초량, 가공비도 완성량 더하기 기말량 빼기 기초량. 일단 공식은 두 개 알려드린 건데 재료비 가공비로 둘로 나누고 있죠. 그럼 재료비 가공비 얘가 뭐냐면, 지금 재료비 가공비 적은 얘가 지금 이걸 구하는 건데, 얘를 구하는 건데, 여기에서 자, 우리 전에 공식에서 직접 재료비 더하기 가공 원가는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된다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이제 그래도 이틀 봤다고 조금 이제 안면이 생기죠? 그럼 지금 위에 제가 적은 거는 얘를 재료비라고 한 거고, 얘를, 그리고 얘를 가공비라고 한 거예요. 가공원가 가공비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두 개를 더하면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되는 거예요. 이 둘을 더하면. 그럼 이 둘을 그럼 왜 분리를 시키냐면 일반적으로는 자 얘는 투입 시점이 상이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투입 시점이 틀리다라는 말이 어떤 표현이냐면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쓴 만큼 넣는다는 표현이 있어요. 쓴 만큼만 들어간다. 그런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된다고 표현을 해요. 제가 이런 표현 쓴 거 아니에요? 문제에서 이렇게 쓰니까 제가 이 표현을 하는 거. 이걸 제 표현대로 하면 사용한 만큼 쓴 만큼 들어간다 그 말인 거예요. 쓴 만큼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는 재료비도 쓴 만큼 넣을 수가 있고 쓴 만큼 넣을 수 있다는 건 쓴 만큼 사올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기계장치에 집어넣는 걸 필요한 양만큼만 집어넣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가공비도 쓴 만큼 들어갈 거예요. 인분은 불러온 만큼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가공비는 그냥 불러온 만큼 하면 되지 오늘 인건비를 내일로 넘길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면 많은 일을 그만둘 거예요. 오늘 월급 일 없다고 내일로 넘기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하는 얘는 완성도를 환산을 할 거예요. 완성도를 환산을 할 거예요. 그럼 완성품 완성한 거니까 뭐 100%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완성도 환산한다는 건 기말량과 기초량을 완성도로 환산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공정 단계에 전량 투입하는 방식이 있어요. 얘는 균등 투입인데 공정 단계에 전량 투입하는 방식이 있는데 한 방에 다 때려 넣는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는 재료비만 가능해요. 다 집어넣어도 기계 속에 얘는 남아 있을 수 있지만 난 다 집어넣었으니까 내 창고에는 없잖아. 그죠? 근데 인건비는 한 방에 다 밀어넣어두고 이런 거 없죠? 만약에 1년치 연봉 줄게. 근데 너 일한 날이 365일이 되는 날까지 합시다. 정말 아름다운 조건이죠. 절대 그런 일 안 하겠죠. 하지만 재료는 그게 가능하죠. 일단 다 집어넣어. 다 쓰고 나면 이번에 세탁기 산 거에 세제를 넣어두면 알아서 들어가고 떨어지면 말한대요. 걔가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럼 미리 넣어둘 수가 있죠. 재료니까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바꾸면 재료는 이 두 가지 상황을 다 쓸 수 있지만 가공비인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는 쓴 만큼만 들어가서 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기, 인건비 이런 거는. 그럼 얘는 투입 시점 이후는 100% 전량이고 그럼 투입 시점 이전에는 0%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한 방에 다 때려 넣는 거야. 시작할 때부터 다 집어넣고 가면 얘는 다 쓴 거고. 그런데 중간점에 집어넣는다면 집어넣기 전까지는 하나도 안 넣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지금 뭔 소린지 도통 이해가 안 가죠? 그게 맞아요. 근데 신기하게 숫자를 가지고 보다 보면 이해가 가요. 이 숫자의 마법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공장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재료는 일반적으로는 전량
다 집어넣고 기계에서 필요한 만큼이 뿌려지도록 하겠죠.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잖아. 전기나 이런 건.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재료비를 전량 투입하는 데 쓰기 때문에 둘을 구분해서 쓰는데, 만약에 지금 결국은 얘 둘이 더해서 얘 구할 건데 투입 시점이 재료비도 그렇고 나머지 가공비도 그렇고 쓴 만큼만 들어간다면 얘 둘이를 구분하는 건 의미가 없겠죠. 그냥 다 쓴 돈이 얘가 될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무슨 말인지? 재료비도 가공비와 똑같이 공정 전반에 균등하게 투입한다면 얘 둘의 구분에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재료는 그냥 어느 시점에 전량 투입하기 때문에 구분을 주로 하는 거지. 만약에 똑같이 저 사람 올 때만 재료를 집어넣어. 그럼 저 사람 인건비랑 같이 움직이겠지, 재료도. 그죠? 그런 것처럼 투입 시점이 같다면 우리는 재료비, 가공비 구분의 의미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지금 얘 구분은 필요 없으니까 지금 위에 적은 공식처럼 이렇게 두 개를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하나로만 쭉 계산하면 돼, 합산해서. 그래서 자, 얘는 투입 시점이 같다면 재료비와 가공비의 구분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공식에서 가공비에 있는 이 기말량, 기초량, 얘네들은 완성도를 환산할 수밖에 없죠. 균등하게 투입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적었잖아. 얘는 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완성도를 기말량, 기초량을 환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재료비는 균등하게 투입되면 환산하고 균등하게 투입 안 되면 뭐 아니면 도예요. 다 넣거나 하나도 안 넣거나. 자, 일단 자, 이걸 어떻게 쓰는지만 알면 얘 수업도 끝이기 때문에, 자, 일단 우리 교재를 보면 교재는 간단해요. 자, 167페이지 막 그림을 통한 설명 막 열심히 적어뒀죠. 다음 페이지 평균법, 선입선출법, 비교, 뭐 복수 공정이 있는 경우 기말 재공품 평가, 선입선출법, 평균법, 이렇게 해서 169페이지까지 적혀있죠. 보이시나요? 그거 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어렵게 적어놨으니까 그거 보지 마시고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 공식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만난다면 미래에 제 이름 말하면 알 거예요. 이거 제가 만든 공식이거든. 자, 그럼 제가 이 예를 왜 만들었는지를 지금부터 봅시다. 이제 문제를 보면 문제 보면서 쓰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머리 나쁜 사람들이 요령 피우는 거예요. 저 말하는 거예요. 어렵게 표현되어 있네. 자, 509페이지로 갑시다. 제가 어떤 숫자를 쓰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숫자를 쓰는지. 자, 509페이지 8번. 자, 이건 정말 저와 같이 풀면서 어떤 숫자 쓰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왜냐하면 이해가 생각보다 쉽게 어느 순간 딱 되고, 그러면 문제 나오면 얘가 제일 쉬운 문제예요. 계산 문제 중에. 자, 한결 주식회사는 종합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다. 재료비는 자 보세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면, 초기에 전량 투입되면 무조건 100%. 가공비는 공정 기간 동안 균등하게 투입된다. 가공비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그리고 우리가 파악해야 될 거 어떤 방법이냐? 선입선출법이래요. 선입선출법. 자, 그럼 선입선출법이면 자, 보세요. 자, 제가 적은 이 공식이죠. 이 공식. 자, 이제 여기에 얘를 대입을 할게요. 재료비는 전량 투입된다라고 적혀 있죠. 전량 투입되면 옆에 완성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완성도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전량 투입되면. 투입 시점 이유는 100%인데 초기에 넣었으니까 그냥 처음부터 100% 다 넣고 시작한 거예요. 그럼 자, 여기에 완성량이 몇 개죠? 완성량 문제에 1300개죠. 그죠? 어느 숫자 쓰는지 잘 보세요. 기말량은 몇 개죠? 기말 제공품 500개죠. 기초는 몇 개죠? 300개죠. 그러면 얘는 몇이죠? 답이 1500이죠. 이게 1500개예요. 재료비는. 자, 그럼 가공비는 균등하게 투입된다는 말이 있으면 재료비도 균등하게 투입된다면 지금 이제 계산하는 것처럼 할 건데, 완성도를 환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완성량은 100% 완성했기 때문에 똑같이 그냥 1300인데 기말량을 보면 500개인데 옆에 완성도가 40%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얘를 그냥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5, 4, 20, 200개죠. 그죠? 또 기초는 300개인데 70%죠. 그럼 3, 7, 21, 210개겠네요. 그러면 얘는 1290개가 되겠죠. 그죠? 순간 산소가 안 돼서 멈췄던 거예요. 자, 어떤 숫자 썼는지 지금 이 문제에서 잠시만 보고 다음 계속 보면 어떤 숫자 쓴지만 인지하면 돼요. 하셨죠? 그럼 우리 문제 다 풀었어요. 문제 이거잖아. 재료비 1500, 가공비 1290, 1500, 1290. 답은 3번이네. 지금 얘는 두 개나 물어봐서 많이 물어본 거예요. 자, 다시 이건 몇 개 봐야 느낌이 잘 와요. 자, 520페이지 갑시다. (520페이지) 자, 보셨죠? 자, 10번. 다음의 자료에 의하여 종합원가 계산에 의한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시오. 이번에는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라고 했는데, 가공비는 당연히 공정 전반, 공정 동안 균등하게 발생한다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죠. 그럼 이번 문제는 평균법의 가공비와 선입선출법의 가공비를 물어본 거예요. 그죠? 와, 어려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인상 안 써도 돼요. 자, 우리 먼저 평균법을 보면, 자, 평균법 제가 적어 놓은 게 지금 가공비니까 완성량 더하기 기말량이죠. 그죠? 근데 가공비는 얘 무조건 완성도 따져라 그랬죠. 그죠? 자, 그럼 자, 완성량 몇 개 적혀 있어요? 600개. 그럼 기말 제공품은 몇 개 써야 될까? 47, 28, 280개죠. 그죠? 왜 옆에 70% 곱했냐면 균등하게 투입된 거 계산하고 있어서. 그러면 얘는 880개죠. 다음 선입선출법은 완성량 더하기 기말량 빼기
기초량. 전에 누가 제가 이거 더하기 빼기예요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이해하고 나서 기분이 좀 뭐라 하더라고. 야, 왜 퍼센테이지 곱하지 않냐고. 왜 더하기 빼기라고 거짓말 하냐고. 퍼센테이지는 곱하는 거라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완성 70% 곱했잖아. 그죠? 자, 그럼 이제 선의선출법을 보면 완성량은 600개, 기말량은 4728, 가공비라서 똑같아요. 빼기 기초량은 200개의 30%, 326, 10개. 그럼 얘는 몇 개죠? 820개. 그래서 답은 880개, 선의선출법은 820개. 그럼 8882, 답은 1번이네요. 자, 다음 528페이지로 갑시다. (528페이지) 8번. 자, 종합원가 계산 방법 중 선입선출법에 의하면 다음 물량 흐름에서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은 얼마인가? 재료비는 공정초에 전량 투입되며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근데 물어본 건 가공비니까 이것만 신경 쓰면 되겠죠? 질문한 건 가공비니까 재료비는 쓸모없는 정보죠. 자, 방금 선의선출법 이제 계속 보면서 눈으로 익히세요. 선의선출법은 완성량 더하기 기말량, 이건 둘 다 똑같은데 선의선출법은 기초를 빼는 거예요. 올해간이라고. 그죠? 그럼 자, 여기에 완성품 몇 개죠? 1000개. 기말량은 몇 개라고 써야 되죠? 그렇죠. 40개 써야 되죠. 그럼 빼기 기초는 몇 개? 50개죠. 그러면 얘는 990개가 되죠. 자, 지금 얘는 가공비를 구한 건데, 자, 만약에 재료비를 질문했다면 그럼 재료비는 얼마가 될까? 지금 재료비는 문제가 아니니까 답에는 없을 거지만, 보기에는 없지만 재료비 계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재료비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된다라고 했잖아요. 전량 투입되는 건 이렇게 계산하라는 거예요. 완성량 1000개, 기말 제공품 그냥 200개 전량 투입되면 완성도 안 따진단 말이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기초는 100개, 그러면 1100개가 나오죠. 재료비는 1100개고 가공비는 990개. 근데 질문한 거는 가공비를 물어봤으니까 답은 1번이죠. 그죠? 자, 568페이지로 갑시다. (568페이지) 자, 6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선입선출법에 의한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이제 선입선출법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이라고 했어요.
그럼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 일단 이것만 생각하면 되겠죠. 물어본 건 재료비니까. 그죠? 자, 그럼 재료비는 기말 제공품, 기초 제공품, 단기 착수분. 자, 완성품은 몇 개일까요? 이게 함정이에요. 완성품은 몇 개일까요? 자, 4,000개죠. 그죠? 자, 혹시 이거 기억나시나요? 예, 적었던 거 이거. 지금 우리는 완성량을 알아야 되는데 얘가 완성량을 안 주고 준 게 기초 착수 혹은 투입이라고 하고 기말 완성 이렇게 되는데 지금 준 게 기초 착수 기말만 줬잖아요. 그죠? 그럼 기초가 1,000개, 착수가 5,000개, 기말이 2,000개. 그럼 완성은 몇 개죠? 4,000개겠죠. 완성량 4,000개라는 거 어떻게 구했는지 이해가시죠? 그죠? 그럼 이제 완성량 알았네. 그럼 여기에서 자 4,000개의 완성량 더하기 재료비예요. 그럼 기말은 몇 개 더해야 되죠? 2,000개 더해야 되죠? 빼기 기초는 1,000개. 그럼 답은 5,000개네. 지금 이 값들이 어떻게 나왔고 왜 그랬는지 지금 제가 계속 균등 투입, 전량 투입 때 쓰는 숫자가 완성도를 곱해서 쓰냐 안 곱해서 쓰냐 그 차이죠. 이제 그거 이해하신 분은 점점 보면 볼수록 이제 눈이 쉬워져요. 그러다 평균법에 재료비 물어보는 순간 눈을 딱 보고 바로 더하기예요. 그죠? 자, 이제 또 변수가 있는 문제를 하나 볼게요. 586페이지. 586페이지. 자, 10번. 완성품이 2,000개이고 기말 제공품이 500개인 경우 평균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에서 재료비 및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몇 개인가? 자, 이번에 재료비하고 가공비하고 둘 다의 완성품 환산량을 물어봤죠. 근데 조건이 얘가 특이점이죠. 재료는 공정 50% 시점에 전량 투입. 그럼 50% 되기 전에는 하나도 안 들어갔고 50% 이후에는 전부 다 들어간 거죠. 이해가셨죠? 이 앞에는 전량 초기에 전량 투입됐으니까 처음부터 그냥 100% 썼는데 얘는 완성도 보고 뭐 아니면 도 0 아니면 전부 다. 재료는 가공비는 뭐 무조건 균등하게 투입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자 평균법은 기초 빼는 거 아니죠? 평균법은 완성량 더하기 기말량이라고 했죠. 그죠? 그럼 자 여기에 완성품이 2,000개인데 재료비를 먼저 하면 자 기말 제공품이 완성도가 몇 퍼센트죠? 40%죠? 근데 투입은 언제 안 돼? 50%. 그럼 재료를 넣은 적이 있나요? 없죠? 그래서 50%에 전량 넣으니까 그전에는 하나도 안 넣어서 0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정 단계할 때 투입 시점 이후는 100%인데 이전에는 0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뭐 아니면 도. 그럼 얘는 2000개가 되는 거죠. 그럼 가공비는 2000개 더하기 가공비는 쓴 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몇 개가 되죠? 기말 제공품이 500개의 40%니까 5, 4, 20이죠? 그러면 얘는 2200개가 되는 거예요. 얘가 변수가 있는 거라고 했죠? 초기라고 하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초기라고 하면. 그리고 만약에 얘가 55%였어. 60%였다면 그냥 500개라고 썼을 거예요. 그런데 40%라서 하나도 안 들어간 거죠. 개념 이해가시나요? 훌륭해요. 사실 다른 반은 이해를 못해서 제가 이렇게 써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투입기가 있다. 투입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기에 투입기가 있는데 공정이 여기까지 완성한 거예요. 여기까지만 완성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아직 투입기에 안 왔죠. 지금 이 상황인 거죠. 40%까지만 왔지 아직 투입기 50% 있는 지점까지 안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안 들어간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전부 다 넣을 거거든. 이해가시죠? 자, 이 그림 스타일을 느껴주세요. 지금은 제로를 넣는데 나중에는 또 여기에다가 불량품 검사를 할 거예요. 그럼 걔는 나중에 불량품 검사를 안 받아내죠. 불량품 검사기를 안 지나갔잖아. 그죠? 자, 닭이 빼기라고 생각합시다. 계속. 자, 그럼 답은 2000개, 2200개니까 1번. 자, 이거 보고 왜 하지 마세요? 그것도 이 문제는 답이 1번이 맞네.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옛날 한때는 답수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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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로 규칙적이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그걸 많이 따지고 하고 저도 수업 때 그렇게 시키다 보니까 얘네들이 열받았나 봐요. 그래서 어떤 회차에 답 3번이 13개? 13개? 11개였나? 있었던 회차가 하나 있어요. 다들 정답을 맞춘 사람도 이상해서 옮길 만큼 3번이 많아가지고 한마디로 A 몰라 3번 찍은 사람은 로또 맞은 거였죠. 그런 회차가 한 회차가 있어요. 저도 놀랬어요. 그냥 보다가. 자, 다음 607페이지에 가서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쉬운 게 있어요. 표현이 좀 또 이색적인 표현인데 607페이지 자 보면 자, 10번이에요. 주식회사 우연은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다. 단기 가공원가 전공정에서 균등하게 발생한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완성품 환상량 단위당 원가가 12,000원인 경우 다음 자료에 의하여 단기 가공원가 발생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거하고 많이 틀리나요? 문제 스타일이? 많이 틀린 게 아니죠. 이거죠. 자, 보세요. 선입선출법 가공원가. 가공원가가 가공비죠. 공연 전반에 거쳐 균등하게 발생하고. 그럼 우리는 이거 가지고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는데 그 완성품 환산량 수량인데 한 개당 12,000원을 했으니까 곱하기 12,000원 하면 얘 금액이 나오는 거죠. 그럼 완성품 환산량 구해서 12,000원 곱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몇 개인지 계산했는데 얘가 한 개당 얼마를 알려줬잖아요.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럼 이제 선입선출법의 가공비부터 계산해보면 자, 얘는 완성량은 3,200. 자, 기말은 몇 개 더 해야 되죠? 280.
기초는 몇 개? 300. 맞죠? 그럼 얘는 3180이죠. 곱하기 12,000원. 그러면 3,816만 원이 나오네요. 답 없나요? 네. 그 앞에 문제하고 차이는 완성품 환상량 구해서 한 개당 가격 알려줘서 곱해준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시죠? 왜냐면 그것 때문에 완성품 환상량 단위당 원가를 나중에 계산을 해요. 그래 얘하고 재료비가 있다면 재료비 것도 단위당 단가 곱한 금액하고 합치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되거든. 완성품 원가가. 자, 또 봅시다. 답 1번이죠? 자, 617페이지로 갑시다. 자, 10번. 원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비는 전공정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된다. 종합원가 계산에 의한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상량을. 자, 원재료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 가공비는 전공정에 걸쳐 균등 투입. 물어본 건 재료비와 가공비. 이거는 평균법이다, 선의선출법이다 이런 말이 없네요. 왜 그렇죠? 그렇죠. 기초가 없으니까. 해봐야 차이는 기초 빼는 건데 얘 없으면 똑같잖아. 그러면 완성량의 기말량을 더해주면 되죠. 그럼 완성량은 일단 몇 개죠? 200개죠. 이 완성량 안 알려줬잖아. 그래서 제가 굳이 이 앞에 쓸 때 착수 옆에 투입이라고 쓴 거예요. 또 투입은 뭘까 고민할까봐. 그럼 지금 이거잖아. 기초 0, 투입 600, 기말 400, 그럼 완성 몇 개? 200. 그래서 200개라고 제가 당당하게 말한 거예요. 이해가셨죠? 자, 그럼 자 200개인데 재료는 전부 다 넣었잖아. 그래서 600이 되는 거고. 야,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벌써 1번이 나왔네. 그죠? 그리고 가공비는 200개에다가 6, 4, 24, 240개 더하면 440개 되겠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상하네. 왜 이렇게 1번이 답이 많지? 나중에 또 여러분들 1번 찍을 것 같아. 그죠? 지금 우리 제가 체크하면서 계속 보니까 1번을 체크하고 있는 것 같아. 자, 이제 650페이지 한 문제 풀고 싶시다. 자, 10번. 자, 다음 자료에 의하여 종합원가 계산의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시오. 단 가공비는 가공과 과정 동안 균등하게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자, 여러분이 먼저 계산해 보세요.
정말 우연히 걸린 것 같은데. 이해죠? 그죠? 평균법은 완성량 더하기 기말량인데 가공비니까 100개 더하면 600개고, 그런데 이 600개에 기초 60개 빼면 540개죠. 그죠? 자,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지금 우리 책에는 없는데, 평균법과 선입선출법 계산했을 때의 완성품 환산량 차이를 물어봐요. 이것 두 개 구하는 것 안 어려우니까 이렇게 봐서 60개 해도 되지만, 그냥 바로 가공비면 3, 2, 6, 60개다. 재료비 전량 투입이었다면 200개다. 바로 뽑을 수 있겠죠. 공식의 차이는 기초밖에 없잖아. 평균법과 선입선출법 차이는. 그죠? 차이가 이거밖에 없어서 이해가 없으면 구문에 의미가 없는 문제도 있었죠. 이해가셨죠? 자, 우리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이제 쉬었다가 좀 더 재밌는 거 이 다음 시간에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